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네. 퇴근을 하면서 노후택시 바로 직전 일에 나오시죠? 맞아요. 네. 그 이슈 좀 꼭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아예 주제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는 뭐 저희 3프로 저뿐만 아니라 네. 3프로와 모든 경제 방송에서 아마 테슬라 로보택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 국장에서 2차전 지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2000원 지수. 이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오른 건지 뭐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로보택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네. 너무 기대가 과한 측면이 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2달 사이에 연기를 해서 네. 2달 사이에 어떤 뭐 시각에서는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2달 내내 또 얼마나 좋은 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거 보여주려고 2달을 연기했겠느냐 하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쪽이세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달이기는 한데 네. 원래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하겠다고 얘기한 게 2015년입니다. 네. 2015년에 나와가지고 2017년까지는 우리가 로보택시 자율주행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네,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테슬라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오래 좀 기다리신 지금 상황이고 네. 뭐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8월 8일 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저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결과는 당연히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높을지 낮을지 이제 그걸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 올라가요 말아요 약간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오늘 시간에는 좀 이 이벤트가 좀 어떻게 좀 뭐 될지 그리고 가장 큰 경쟁자인 웨이모와 좀 비교를 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차트를 보시면 거의 4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테슬라가 네, 테슬라가 2020년 말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지금 4년 동안 박스권이었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랠리가 2022년 전까지 딱 진행이 됐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흘러내리고 올라가고 하면서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인더량도 나오고 ESS 뭐 발표 나왔는데 다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보통은 꽤 주가가 빠졌어야 됐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9% 정도 빠지다가 한 좀 말아 올려서 한 5%, 6% 됐다가 어제 좀 빠져서 이제 한 또 마이너스 8, 9% 정도 되는데 그만큼 뭐 로보택시 이벤트를 시장에서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로보택시 이벤트 결과까지는 보고 결정하자라는 어떤 결정이요? 네? 어떤 결정? 그러니까 뭐 더 살지? 네, 더 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팔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떡하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우선은 목요일까지 기다리고 네, 좀 확인을 좀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좀 중요하죠. 로보택시 이벤트가. 근데 이제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완성도랑 로보택시 사업화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달라요? 자율주행이 되니까 로보택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자율주행 지금 완성도가 이렇게 아직까지 100% 높아지지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지금 사업화가 진행이 되겠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유언하다. 꽤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고 전문가들도 100% 자율주행은 유언한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까지 했거든요. 네. 그만큼 어쨌든 100% 자율주행은 굉장히 지금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로보택시 사업을 안 하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그 자율주행 지금 FSD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2.5 버전부터는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뭐 그래도 100% 완벽하지는 않죠. 그런데 로보택시 사업 자체는 뭐 모든 곳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주행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꽤 완성도가 높아지면 사업화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완성도 막 낮고 막 이래가지고 로보택시 뭐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웨이모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의 자회사죠. 네. 근데 저희는 좀 웨이모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로보택시라는 이 지금 키워드를 테슬라가 얘기를 강하게 하고 먼저 선점을 하고 싶기는 한데 사업은 지금 사실상 웨이모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모가 생각보다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여기 제가 기사 그냥 머리 기사만 이제 갖고 오긴 했는데 다들 좀 칭찬 일색입니다.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거의 한 800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한 780대? 네, 미국 지금 현재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그런데 일부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일부 지역만 지금 네 군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생각보다 잘 하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좀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긴장이 좀 될 것 같아요. 비교될 수 있어요. 네, 로보택시는 우리가 지금 먼저 얘기를 했는데 보잉들이 지금 사업을 지금 먼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로보택시 사업은 완전히 신사업이잖아요. 신사업에서는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픈 AI를 보면서 네. 좀 알게 됐잖아요. 네. 사실 뭐 재작년에 오픈 AI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오픈 AI 나왔을 때 뭐야? 맞아요. 네. 그랬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 큰 금액을 투자하지? 뭐 이러면서 샘 알트만 나와서 마케팅 잘하고 하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오픈 AI랑 비슷한 그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뭐 엔트로픽, 뭐 코히어 뭐 이런 데들이 약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픈 AI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뭐 테슬라 로보택시를 모를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웨이모가 사업을 더 잘하게 되면 아마 선점 효과를 좀 구글한테 웨이모한테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테슬라에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테슬라가 좀 빨리 좀 참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웨이모를 알아야 돼요. 저렇게 생겼어요? 카메라가 저렇게 밖에 달려 있고 딱 봐도 위에도 카메라가 저렇게 달려 있고. 네, 거의 뭐 이게 뭐 로봇이죠? 예, 뭐 트랜스포머와 뭐 비슷한데 아니 약간 그거 같기도 해요. 그 불법 주정차 단속한.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비슷하네요. 네. 네. 요 위에 지금 모자도 쓰고 있고 뭐 귀걸이에 코걸이에 뭐 지금 꼬리도 달려있고 뭐 난리예요. 네. 뭐 복잡합니다. 근데 우선은 웨이모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리면 구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네. 지금 그 촬영 공유 서비스고 2024년 6월 전부터 서비스를 하기는 했는데 6월부터는 모든 고객한테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방을 했어요. 네. 요금은 우버와 비슷하고 저는 이제 미국 지인들도 뭐 물어보기도 했고 다 타봤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 되게 많거든요. 다 찾아보고 했는데 다들 처음에 다 불안해요. 오 이러는데 결국에는 다들 편안하게. 승차감이 좋대요. 승차감이 좋다기보다 네. 생각보다 안전하다. 아니 생각보다. 왜냐면 저거 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죽을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네, 여기 올 때 운전을 하고 오셨죠. 왔어요. 오랜만에 운전하고 왔는데 저도 이제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반자율주행을 크루즈 모드 같은 예, 거. 거의 네. 뭐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도요.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뭐 50% 이상 저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진화된 어. 이제 버전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좀 많이 불안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금도 괜찮고 이게 지금 한 주당 호출 건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5만 건이었는데 물론 6월부터 본격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네. 늘어난 거 있어요. 8월에 한 10만 건까지 2배로 빨리 올라왔고 아마 10월에는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아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가장 고무적인 거는 데이터입니다.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가 84% 감소했어요. 인간이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73% 감소를 했어요. 부상을 당하긴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가 될 정도의 사고도 48%가 감소가 됐습니다. 사고가 나기는 나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좀 쌓인 지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좀 크게 차이 나는 거는 그래도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기술에 대해서 구글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좀 추가 투자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구글에서 사업 그 단을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할 때 그 other batch라는 그 비즈니스 그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신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웨이모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웨이모는 이제 구글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투자도 같이 합니다. 외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분들이 투자할 때 구글도 이번에 $50억 추가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지금 키우기로 했죠.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거 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웨이모가 운행하는 지역은 지금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이제 텍사스 오스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곳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곳에서 제한된 구역에서 집중 학습 시킨 다음에 자율주행 수준을 지금 극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저 지역 중에서 어디의 구간이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좀 약간 좀 차량이 많이 없고 네. 좀 뭔가 그렇지 복잡하지 않아요. 않은 그런 그렇지 데 않아요. 아니에요? 복잡한 데도 있어요? 복잡한 데도 도심 있어요. 지역도 있어요? 혹시 그 차량을 운행하면서 강남역 혹시 가본 적이 예, 강남역에서 있죠. 그 자율주행 시범 운행 구역이라는 표지판 본 적 있으세요? 그건 못 봤어요. 있어요. 지금 네. 붙어 있어. 거기 네. 아마 그 삼성 그 빌딩 있는 그쪽에도 있고 네. 어디 일산 가는 쪽에서도 제가 봤고 지금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간별로 있죠. 구간별로 있어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시간대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시간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여기도 지금 미국도 제한된 구역이라고 해서 안 복잡한 데가 아니에요. 복잡한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심에서 그렇군요. 하고 있고 이 도심 특정 구역에서 지금 점점 지금 그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용 가능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수월한 거는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 데이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딱 제한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습하기도 쉽고 한데 고속도로까지 가게 되면 주에서 주로 넘어가는 것도 자율주행이 되어버리면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센서가 많기 때문에 테슬라랑 달리 네. 여기 뭐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카메라 코걸이, 센서 귀걸이 막 엄청 달려있고. 많은데 이 웨이모는 테슬라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이런 지금 센서들이 많은 거고 이 센서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얘기 진짜 과거 한 2년 전 라이다 뭐 별 얘기 그쵸. 비교해가면서 뭐가 다른지 뭐가 더 훌륭한지 맞아요. 한참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네. 네. 맞아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라이더는 뭐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의 약자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모든 방향으로 수백만 개의 레이저 펄스를 딱 보낸 다음에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3D 그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60km, 70km로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막 수백만 개 레이저 펄스를 막 해서 막 왔다 갔다 막 반사되는 거에서 3D 매핑을 거의 초 단위로 막 계속 만드니까 0.0 몇 초 단위로 만드니까 엄청난 기술이죠. 이 기술 때문에 결국엔 제일 비싼 거예요. 이 라이다가 이제 제일 비쌉니다. 그쵸. 뭐 카메라는 뭐 우리들 눈이랑 뭐 비슷한 거고 지금 테슬라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 주변을 동시에 이제 360도 이제 볼 수 있고 낮과 밤에 모두 사용 가능하죠. 뭐 사람 눈이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리고 수백 미터 떨어진 곳도 우리가 이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데 이제 이제 라이다든 카메라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나 뭐 안개가 오고 눈 이렇게 오면 잘 안 보여요. 사람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비 막 많이 오면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운전하기가 되게 힘든데 네. 이게 지금 라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고 돌아오는 유혹에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칠 때 중간에 막 비가. 비라도 오면 그 그러니까요. 비를 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비가 말고 우박이야. 네. 그러면 더 또 정확하게 맞아요. 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레이더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차량을 이제 다시 보면 요 위에 이제 라이다랑 이제 카메라가 이제 많이 있고 네. 카메라가 이제 다른 데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라이다는 이제 요 위에 네. 이제 위주로 있고 이제 레이더는 이제 딴 데 이제 차량 곳곳에 숨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웨이모가. 문제점이 이거는 어쩌면 그 테슬라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운전기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본사 직원들이 원격으로 개입을 합니다. 저렇게 게임하는 것처럼 앞에서 운전대랑 브레이크 뭐 잡아주는 거예요? 네, 뭔가를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사람이 그쵸. 지금 차에서 운전하느냐 아니면 본사에서 컨트롤 하느냐의 차이네요. 그렇죠. 이게 좀 왜냐하면 이 로보택시를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을 지금 획기적으로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본사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있나? GM에서 크루즈가 했다가 네. 사업했다가 지금 접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GM 크루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운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입이 본사에서?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게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하고 그냥 네. 약간 그런 건 있겠네요. 장점이 이제 우리 기사분들이 어쨌든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데 네. 응대 안 해도 되는 장점. 그 정도 장점으로 그거 말고는 로보택시 하면 큰일 납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GM 크루즈도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네. 왜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크게 한번 나고 나서 반응이 더 느려졌어요. 얘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그 사업을 셧다운을 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지금 한 80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웨이모가. 그런데 한 번에 뭐 한 20, 30대가 갑자기 뭐 모든 그 20, 30대가 한 번에 사고가 나진 않겠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안에 5명밖에 없어. 그러면 25명은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뭐 콜센터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30명을 배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다 하나하나 인건비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개입을 적게 하느냐가 비용을 줄이는 굉장히 키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 자율이 아니군요. 인간이 어쨌든 관제탑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고. 네. 그러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네, 비슷한 구조고 저는 아마 이 웨이모보다 이 자율주행 기술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라이다가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라이더를 쓰냐 마느냐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라이다가 비싸서 그래요. 이게 좋아요. 정확도도 높고 한데 이거 갖고 로보택시 비즈니스 안 된다는 거죠.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 8대로 하니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테슬라는 AI로 좀 극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아마 국가에서도 이거를 아마 조건을 좀 달았을 것 같아요. 너희들 문제 생겼을 때 어떡할래? 라고 하는데 뭐 갑자기 뭐 차량에 가가지고 보험차처럼 가가지고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관제탑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점점 개입이 줄어들수록 개입하는 빈도수가 줄어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 문제점은 차량 가격이 높아요. 뭐 비싸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인데 네. 몇 개씩 있냐면 5개, 라이다 5개, 카메라 16개, 레이더 6개면 비싸요. 이거 10만 달러예요, 차가. 10만 달러? 네, 차 한 대당 지금 10만 달러. 이건 지금 원가예요. 원가가 10만 달러면은 그쵸. 만약 택시 회사의 판단으로 나온 그러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현대차랑 이제 하기로 이제 뭐 계약은 아직 안 했지만 협업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차세대거든요. 다음 세대 이제 그 차인데 그 차는 라이다가 한 개씩 없으니 라이다가 4개. 레이더도 5개, 카메라도 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가격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빼면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랑 지금 웨이모랑 방향이 좀 다른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수준을 우선 높이는 게 중요해요. 이거 한번 높이고 나서 차량 가격 조금씩 한번 줄여보자 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돈 버는 데 시간이 아무래도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우리들이 보는 그 일반적인 적자 성장주처럼 네. 적자의 구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달라요. 네, 근데 네, 테슬라는 좀 다른데 이게 우선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모처럼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개입 빈도수는 좀 더 높을 거예요. 초반에는 높겠지만 이거를 이제 AI로 어떻게 지금 해결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개입 빈도수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좀 고무적일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과 데이터가 없어요. 그 경찰을 부를 정도의 뭐 사고가 몇 프로 감소하고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좀 돌렸을 때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10월 10일 날 그 로보택시 발표할 때 아마 그때도 같이 좀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데이터는 좀 더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요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전에 나왔던 사진인데 이거 테슬라 로보택시 2인승 아니야? 라는 얘기가 이때 처음 나왔거든요. 2인승이면은 한 명밖에 못 타요? 아니에요. 그 2명 타는 거예요. 2명? 예, 이제 2명까지 이제 탈 수 있는 네. 건데 왜 2명이 타도 되냐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80%가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명만 타도 이제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되면 우선 차량 비용 자체가 내려가요. 얘들 라이다 레이더 없고 카메라도 8대밖에 없어서 3만 달러 이하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렴하게 만드는 게 저렴해요. 포인트군요. 네, 저렴하게 만들고 유지비도 음. 싸요. 아까 보였던 거는 제규어인데 네. 요거는 뭐 한 아반떼 정도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유지비가 적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차량 가격도 적은데 유지비도 지금 감소를 하면 네.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BEP를 달성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도 있고 처음부터 플러스를 내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웨이모를 비교하는데 가장 큰 좀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아마 요번에 발표를 할 때 저는 FSD 버전 13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미국에서 이거를 지금 FSD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업데이트된 지 오래 안 됐거든요. 한 네. 일주일, 2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전에는 원래 운전을 하면서 핸들에 손을 안 올리면 경고가 왔어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이렇게 경고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에 있는 차량 카메라가 보고 있습니다. 저 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핸들에 손을 안 올려도 괜찮아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미국 가셨다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예. 핸들에 손을 떼고서 네.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말씀하셨네요. 네. 네. 아무튼 그게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거 되게 귀찮잖아요. 저도 어쨌든 자율주행 하다가 이제 손 올리라고 하면 계속 손 올리고 하는데 손 자체를 떼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진짜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네, 되는 네.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FSD 이제 버전 13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자율주행 완성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사업화 그래서 언제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업화 시기가 아마 미국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아마 뭐 올해 내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꽤 긍정적으로 좀 반응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할지인데 미국이랑 유럽, 중국, 유럽, 중국은 1분기에 지금 한다고 국가에다가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네.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도 좀 주가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웨이모와 다른 테슬라만의 로보택시 사업 특성. 뭐 기술 수준이 웨이모보다 훨씬 높고 우리는 뭐 라이다가 아니라 AI로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어떻게 해결할지 그걸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상업화 방식 뭐 얘기를 했죠.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합친 형식으로 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상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남기고 빨리 BEP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한다면 이거는 테슬라 주가에는 굉장히 좀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기술 수준이 웨이모와 생각보다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상용화 시기도 가늠이 힘들다. 뭐 내년 상반기 언젠가 약간 뭐 그렇게 하고 뭐 유럽 중국도 1분기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미뤄졌어. 상반기 언젠가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주가가 $250 수준에서 밑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네, 그날 아마 뭐 큰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수준 예상보다 높고 특히나 상업화 시기 임박 올해 만약에 나온다. 그리고 수익성도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주가는 1차 고점인 $300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앞에 이거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300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때 한번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돌파를 했지만 다시 내려왔다가 $300. 네, 돌파하다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300를 세 차례나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군요. 맞아요. 근데 다 실패했는데 한번 이번에 보고. 이제 250이니까 20% 오르면 $300잖아요. 네. 이 정도는 아마 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23일에 실적 발표가 좀 조심해야 돼요. 산 넘은 산이죠.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이 10월에 이벤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두 가지 이벤트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마지막 실적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맞아. 이게 결국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거를 보면 뭐 이번에 뭐 인도량도 예상을 하회했고 네네. ESS도 부진했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때 제가 GP 마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GP 마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해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네. ESS 때문에 올라온 거였어요. 차량 GP 마진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제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 인도량도 예상을 하회했고 지금 할부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되게 저리로 할부 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 GP 마진 올라오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ESS도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 GP 마진을 끌어올렸던 그 ESS 부진 때문에 어쨌든 좀 전반적인 좀 실적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잘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300 막 올라가 막 빵빵빵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적 발표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로보택시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무난했다. 주가도 그냥 슬렁슬렁 이제 올라가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실적 발표 조심하기는 해야겠지만 뭐 그래도 오버슈팅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로보택시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웨이모가 지금 상용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웨이모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오늘 웨이모의 현황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테슬라의 포인트는 일단 웨이모보다 차량 가격이 싸고 네. 그래서 상업화를 했을 때 그런 이제 마진이나 비용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네.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상용화를 정말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일단 포인트인데 그게 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사실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올해는. 네, 맞아요. 올해 바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뭐 다음 달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야지 좀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올해 안에, 그러니까 뭐 올해 아니라고 해서 뭐 10월, 11월이 아니고 12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좀 청사진은 좀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보택시 이 비즈니스가 계속 딜레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지쳐 있고 네. 주가도 이제 지지부진한 이제 상황인데 이 지금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꽤 그래도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거는 그러면 로보택시 언제부터 지금 시작할지를 네. 이제 정확히 발표하는 거 그리고 가장 빨리 발표하는 게 연내에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좀 코멘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8월달에 연기 이유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했다가 이제 앞에 뭐 디자인을 조금 변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연 또 그 디자인의 변경이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를 위해서 변경을 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맞아요. 이번 네. 공개 시간 통해서. 맞아요. 네. 그 앞에 뭐 디자인이 뭐 전면적으로 그냥 다 싹 다 변경을 네.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일반 차량이랑 좀 많이 달라지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차량 전면 디자인을 전면 개조하는 거는 네. 뭔가 일반 차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를 어디에다가 좀 배치를 할지 전면에다가 좀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좀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이거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저희 한국에 있는 뭐 유튜버나 뭐 경제 방송이나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말씀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베일에 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희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만약에 오버슈팅이 됐을 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야 될지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인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너무 높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키포인트는 비용이 타사보다는 적은데 이걸 상용화를 언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테슬라가 돈을 얼마나 빨리 많이 벌 수 있느냐 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 내일 모레일 거예요. 내일 모레 테슬라 그 로보택시 관련한 이벤트가 있으면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